어떤 사람을 부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재무적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돈을 벌기 위해 매일같이 하는 일을 그만두고 돈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북튜브 강래현입니다. 오늘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베스트셀러 로버트 키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리뷰하겠습니다. 리뷰를 하기 전에 제가 경제, 재테크, 투자 전문가가 아님을 밝힙니다. 단지 이 책을 읽고 저의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고 제가 이 책을 통해 배운 내용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듭니다.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는 법, 3년 안에 부자 되는 법, 같이 빨리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부자의 마인드, 부자가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로버트에겐 두 명의 아빠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박사학위를 가진 로버트의 진짜 아빠, 이 책에서는 가난한 아빠로 표현되고요. 다른 한 명은 고등학교도 채 끝내지 못한 가장 친한 친구의 아빠, 부자 아빠였죠. 부자가 되고 싶었던 어린 시절 키요사키는 두 아빠 모두에게서 부자가 되는 법에 대해 조언을 얻습니다. 가난한 아빠는 항상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열심히 일을 하면 부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부자 아빠는 돈을 위해 일하지 않고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는 법을 알아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돈에 관해서 서로 너무 다른 관점을 가진 두 아빠 사이에서 고민을 하던 키요사키는 결국 부자 아빠를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좋은 직업을 가진 진짜 아빠는 은퇴 후에 가난한 삶을 살다가 돌아가시게 되고 부자 아빠는 하와이에서 손꼽히는 부자 중 한 명이 되는데요. 어떤 차이가 이 둘의 인생을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업을 갖게 된 키요사키의 진짜 아빠는 왜 평생 가난하게 살았고 고등학교도 채 졸업 못한 친구의 아빠는 하와이 최고의 부자 중 한 명이 되었을까요? 이 책에서 키요사키는 부자 아빠에게서 배운 부자들의 마인드를 전수해줍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부자들과 일반 사람들의 생각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무제표를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득,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출, 우리가 쓰는 돈이죠. 여기까지는 모든 사람이 잘 이해하고 있는데요. 자산과 부채를 생각할 때 부자와 아닌 사람의 차이가 극명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어떤 것들을 떠올리셨나요? 집? 차? 부자 아빠에 따르면 매달 융자를 내고 있는 집, 매달 할부를 내고 있는 스포츠카는 부채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쉽게 말해 내게 소득을 가져다주면 자산, 내게 소비를 하게 만들면 부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집이 가장 큰 나의 자산이야, 내 차는 내 자산이야 라고 말을 하는데 부자 아빠는 그건 가난한 사람들이나 하는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을 모두 다 사용합니다. 음식, TV, 옷 같은 것을 사면서 말이죠. 중산층은 소득이 생기면 집, 차와 같은 부채를 사는 것에 소득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돈을 더 벌지만 결국 지출로 나가는 돈도 많아지죠. 부자들은 어떨까요? 부자들은 둘과는 다르게 자산을 사는데 자신의 소득을 사용합니다. 그 자산이 수익을 늘려주고 늘어난 수익으로 또 다른 자산에 투자를 하고 또 수익이 늘어나서 늘어난 수익으로 또다시 자산을 사는 식으로 소득을 사용하면서 결국엔 일을 안 해도 되는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는 거죠. 빈익빈 부익부.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부자들은 자산에 투자를 해서 소득을 계속해서 늘려가는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부채를 사는데 돈을 지출합니다. 그것이 자산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렇다면 자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동산, 주식, 펀드, 음악, 책과 같은 창작물, 자신의 가치를 높여줄 책 등이 있습니다. 똑같은 집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자산이 부채가 될 수도, 부채가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임대를 내줘서 월세를 받아서 융자 이상의 소득이 생긴다. 그렇다면 그 집은 자산이 되겠지만 매달 융자를 갚아간다면 그 집은 부채가 되는 거죠. 부자들은 자산에 집중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최고의 부자 워렌 버핏은 어렸을 때부터 이 원리를 알고 돈을 열심히 모아서 자판기를 하나 둘 늘렸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노동을 해서 얻는 수입보다 자판기 수입이 더 많아지고 일을 할 필요가 없어졌죠. 가만히 앉아있으면 돈을 벌어다 주는 기계, 본능적으로 부자가 되려면 자산을 늘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도 당장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자산인지 부채인지 생각해보세요. 열심히 노동해서 번 돈을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할지 한 번 더 생각하고 자산에 투자하세요.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산에서 만들어진 소득이 노동소득을 능가하고 경제적 자유를 얻을 것이라고 기요사키는 말합니다. 여기까지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리뷰였습니다. 이 영상에서 이야기한 내용 외에도 더 많은 내용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돈을 위해 일하지 않아도 되고 돈이 나를 위해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삶, 재무적 자유를 얻기 위해 자산과 부채를 구분하는 습관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버튼을,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